오늘 비디오에서는요, 미국에서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성향, 경향이나 어떤 그 나이, 다운 페이먼트는 어떻게 마련하고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중요하고 왜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그런 거를 이제 서베이 한 거를 그 NAR에서 그 리포트를 만든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부동산 사람 입장에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마케팅하고 집을 사는 분들한테는 어떤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 소비자분들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, 왜냐하면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구나, 나만 이렇게 집 찾는 게 힘든 사람이 아니구나, 이런 경향이 다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더 부동산을 더 잘 하실 수 있게끔, 네, 그렇게 되는 정보가 됐으면 합니다. 이게 정보가 지난 7월달, 2024년 7월달부터 2025년 6월달까지 집 산 사람한테 서베이를 보내가지고 한 6천 명 정도가 답을 한 것 같아요. 이 리포트 자체는 1981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예전 이제 그 역사와 비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. 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리포트에서 나온 건 지금도 매물 숫자가 아주 적은 편이다. 물론 동네마다 매물이 많이 나와서 잘 안 팔리는 동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이 나오는 숫자가 작다.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집을 팔고 사야 되는 분들 있죠.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repeat buyers. 집을 이제 팔고 사게 되면 그게 트랜잭션이 두 개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팔고 사는데 금액적으로 이치가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분들은 집을 팔면 돈이 많이 생겨서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그 모기지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분들만 어떻게 보면 집을 팔고 사는,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물 숫자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다. 네,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집을 처음으로 사는 사람들 숫자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았다고 그래요. 21%. 21%의 바이들이 집을 처음으로 사는 사람들. 이게 그 2008년도 전 때만 해도 거의 한 40% 트랜잭션, 클로징하는 집들이 first time home buyer들한테 이제 팔렸는데 반으로 줄어든 거죠. 또 하나는 이 처음으로 집 사는 사람 그 나이 자체가 1980년도 때만 해도 거의 한 20대 후반이 보편적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40대라고 합니다. 40살 정도가 중앙치 값으로 처음으로 집 사는 사람. 그게 문제가 많은 거죠.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매달 나가는 렌트비, 그 월세 나가는 거 많은 거 하고, 그 다음에 그 student loan, 학교비, 학교비 그 돈 빌린 거, 그거 갚는데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다음 페이먼트를 세이빙을 못 하게 되고, 그렇게 되니까 세이빙 하는데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예전에는 한 30대 초반이면 집을 샀을 텐데 지금은 한 10년 더 기다려서 40대 첫 집을 산다. 참 문제가 많은 거죠.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물론 뭐 렌트 그 월세 매달 올라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어떻게 보면 이게 캐피탈리스트 시스템이기 때문에. 근데 학교가 완전히 돈을 너무 많이 이렇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197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립학교에 거의 뭐 등록금도 없는 그런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뭐 인스테이시든 사립이든 돈 차지하는 숫자가 이 뭐 감당하기 정말 힘든,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융자를 받은, 학교 때문에 융자를 받은 사람들은 그 빨리 못 갚든지 하게 되면, 아니면 너무 많이 빌렸든지 그러면 첫 집을 사는데 너무 고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. 네, 그렇게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처음으로 집 산 사람들이
거의 한 59%는 자기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그걸 다운 페이먼트 했다고 그러고 26%는 financial assets.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스탁 같은 거, 인베스트먼트 한 거 그거 팔고 그 돈으로 이용해서 집을 샀고 또 많은 첫 번째 first time buyer들은 이게 가족들이 주는 선물 금액이랬죠. 그러니까 선물로 주는 돈을 이용해서 다운 페이먼트를 했다. 제가 실제적으로 많이 도와드린 분 거의 한 4년 동안 이 가족들 부모님한테 도움 받아서 다운 페이먼트 이렇게 지원받는 그런 바이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 다음에 집을 팔고 사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다운 페이먼트를 했다고 그러고 뭐 이치에 맞죠. 그죠? 집을 파니까 돈이 많이 남으니까 그 돈을 이용해서 월세를 그 월 모기지 낮출 수 있으니까 팔고 샀던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고 30%의 리핏 바이어들은 현찰로 다 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모기지 안 받고. 네. 제가 봤을 때는 그 베이비 부머 그러니까 은퇴하는 나이대 분들이 거의 다 뭐 캐시로 샀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한 부분 여기서 안 보이는 거는 인베스트먼트 그룹 그 투자자들의 그룹들이 현찰로 샀는 경우도 많을 수도 있어요. 그 사람들이 그 인디비주얼 개인 이름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LLC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좀 안 나눠주는 것 같아요. 정보 자체를. 제가 봤을 땐 그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. 미국에서 지금.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돈을 부어가지고 지금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은 집을 사기 상당히 힘이 든 그런 상태고 미국도 그렇게 가는 추세인 것 같고요. 제가 듣기로 한국도 그랬다고 하는데 뭐 한국 추세는 잘 몰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가들은 뭐 이게 2030년도 정도 되면은 거의 한 60%의 가정집들이 투자자 회사들한테 소속이 돼가지고 거의 60%의 그 주민들은 그냥 월세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다. 네,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그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돼버리면. 그 다음에 집을 사서 11년 동안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제가 처음에 부동산 시작했을 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숫자가 한 7년이었던 것 같아요. 6, 7년 정도. 그 이제 처음 집 사서 6년 정도, 7년 정도 살고 나면 애도 2-3명 생기고 그러면 집이 큰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작은 집 팔고 두 번째 집으로 갔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11년. 네. 그 가격도 높은 것도 있고 그 이자율도 높기 때문에 빨리 안 움직이는. 네.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평생을 살면서 거의 한 4분의 1, 5분의 1을 첫 집에서 산다고 봐야 되겠네요. 그죠?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가격 높아지는 거하고 다 봤을 때. 그리고 2003년대로 비교해서 지금 다운 페이먼트 숫자가 가장 높을 때다. 네. 그 높다는 것 자체는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하게 되면 매달 나가는 월 모기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이게 월 모기지 다운 페이먼트 크게 안 해도 부담이 안 되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작은 다운 페이먼트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전처럼 이 다운 페이먼트 숫자가 계속 이렇게 증가돼야 모기지가 이렇게 저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first time home buyer 처음에 집 산 사람들한테도 1989년도처럼 지금 가장 많이 그러니까 10%라고 합니다. 그게 이제 중앙치 값인데 10%의 first time 10% 다운 페이먼트를 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치 집값이 미국에서 지금 40만 불로 봤을 때 10%면 거의 한 4만 불 돈 정도는 평균적으로 다 이렇게 다운 페이먼트 했다고 보시는 게 맞죠. 그 다음에 repeat buyers 그러니까 집을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사는 그런 사람들 그 나이 중앙치 값이 62살이라고 합니다. 62살 같은 경우에
제가 봤을 땐 이 숫자 자체도 이제 은퇴하려고 하는 그 베이비 부머 나이들 쪽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베이비 부머, 그러니까 집을 예를 들어서 한 25년, 30년 전에 첫 집으로 샀던 아니면 두 번째 집으로 샀던 그런 분들이 자녀들 다 출가하고 난 다음에 집이 너무 커서 그거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으로 이치에 맞죠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언 에이지 자체가 62살로 그렇게 나왔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이제 리핏 바이어들 중에 19%는 친구하고 친척, 가족 옆에 가까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해서 이사를 갔다고 해요. 지금 그게 가장 높은 이유입니다. 19%. 그 다음에 전체적인, 그러니까 first time buyer하고 repeat buyer 다 합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quality of neighborhood.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고 싶다.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동네. 예. 그게 59%가 그 이유 때문에 이사를 했다고 하고 47%가 친구하고 가족, 친척 가깝게 지내면서 살 수 있게끔 갔다고. 예.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사 나가신 분들, 제가 도와드린 분들도 가족 옆으로 가려고 이사를 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. 네. 그 다음에 31%는 직장 때문에.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한 52%라고 하는데, 이제, 예, 이게 뭐, 재택근무도 이제 거의 이제 마감이 되고 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, 제가 봤을 때 32% 같으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 이게 뭐, 그 62살하고 quality of neighborhood, 그러니까 친척 가까운 데가 그런 거 다 따져보면 거의 부동산 자체가 나이 드신 은퇴하는 나이의 베이비 부머들이 거의 많은 트랜잭션을 지금 좌우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보입니다. 또 한 가지 몇 가지 더 보여드리면, 지금 the housing market remains divided between 지금 그 현찰로 사는 사람들 숫자가 가장 많은 상태고요. 그 다음에 처음으로 집 사는 사람 숫자가 가장 낮은 상태다. 좀 걱정이 돼요. 네. 그 다음에 전부 다 바이어들 다 합했을 때 61%가 그 결혼한 커플들이 하고 21%가 싱글 워먼, 싱글 여자분이 21%, 남자 싱글이 9%. 예. 남자들은 이 집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여자분들만, 예, 그 싱글이든 결혼했든 집을 살고 하는 것. 그 다음에 전부 다 합했을 때, 모든 그 바이들 다 합했을 때는 25%가 싱글 워먼이고요. 싱글 여자분이고 10%가 싱글 남자분, 그 다음에 50%가 결혼한 커플들. 그 다 보태보면 85%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5%는 누군지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나이가, 그러니까 그 자녀 18살 미만 되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게 지금 가장 낮다. 그냥 24%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, 어떻게 보면 그 출산율이 낮은 것도 이유가 된다고 하고,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낮아졌다,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네요. 그 가족, 그 자녀가 있는 분들이 다운 페이먼트를 세이빙 하는데 많이 이렇게 힘든 부분이 그 차일드 케어, 그 차일드 케어 뭐죠? 양육 비용인가요? 양육 비용을 해야 되나? 그 데이 케어, 예. 유치원 유치원 학교 뭐 그런 거겠죠. 그게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. 그 다음에 88%의 집 구매자들이 부동산 리얼터를 고용을 해서 했다고 그러고, 가장 중요하게 도움을 받아야 된 중요한 부분들이 그 컨트랙트 협상하는 거, 그게 한 50%. 죄송합니다. 좋은 집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, 그게 50%고요. 협상하는 게 13%.
그다음에 가격 흥정하는 게 12%, 그다음에 그 서류 작성하는데 도움 받는데 7%. 어떻게 다 따져보면 이 구매자들, 제가 같이 일을 하는 분들한테 뭐 요것만 해드리겠습니다, 이것만 해드리겠습니다, 그런 게 잘 없어요. 저 같은 사람들 고용하면 이게 다 해드리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, 그 다음에 집을 찾는데 거의 한 2달 반 정도 집을 찾는다고 그럽니다. 가장 힘든 부분이 집을 찾는 부분이고, 하지만 한 92%의 구매자들은 구매 과정에 만족을 했다. 그리고 91%의 집 판매자들이 부동산을 고용을 했다고 그러고요. 그게 작년에 비해서 1% 올라갔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직접 부동산 사는 사람 없이 집 주인이 직접 파는 경우는 한 5%,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, 제가 봤을 때 이 마켓이 슬로우하고 집이 잘 안 팔릴 때 그 부동산 리얼터들의 값어치가 더 올라가는,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죠. 2024년도 부동산 법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, 이게 마켓이 힘든 마켓이다 보니 부동산 업자들이 더 job security를 받을 수 있는, 요 근래 뭐 이렇게 AI, artificial intelligence가 뭐 realtor 다 없앤다,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, 뭐 그럴 수도 있겠죠, 조만간에. 근데 아직까지 경향으로 봤을 때 이게 집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가장 비싼 그거잖아요. 물건이 가장 비싼 걸 사고 파는데 이 AI를 믿을 수 있을지, 그게 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, 아직까지 제가 직장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숫자를 보게 되니까요.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온 거는 이제 집 파는 분들이 부동산 한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잘하는, 두 번째는 가격을 잘 설정하는, 세 번째는 어떤 기간 안에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,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집을 이제 팔고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원하는 시간에 따라서 가격 설정도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같은 경우에 마켓이 상당히 이렇게 천천히 팔릴 때이기 때문에, 만약에 이제 고객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시면 가격을 약간 이렇게 조금 더 높이 해볼 수도 있고, 너무 많이 낮춰서 빨리 팔아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낮은 가격, 한 1, 2주 안에 팔 수 있는 그런 가격도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. 그러니까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분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, 원하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이 조정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, 어떤 사람들을 타겟을 해야 되는지, 그런 게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이게 되는데,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정보들이 내가 이래서 집이 빨리 안 팔렸구나, 아니면 이래서 내가 지금 집을 사는데 많이 고생을 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 평균적으로 보니 내가 그렇게 많이 고생한 것도 아니네, 그런 게 보여줬으면 좋겠고요.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넣어주시고 좋아요,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또 다음 비디오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